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연애 프로를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이 정도로 커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저도 원래 본방이 끝나자마자 넷플릭스로 바로 다시 보며 리뷰 포인트를 잡는데요. 도저히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로 다시 볼 용기가 안 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혈한이라 누가 서럽게 울어도 이유가 공감이 안 되면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거든요. 영화 보면서도 좀처럼 울지를 않는데 어제 나는 솔로 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억에 의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눠 보려고 하니 평소보다 좀 두서가 없고 상황 묘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좀 성의 없어 보이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슈퍼데이트 미션 장면은 평소라면 절반도 반영이 안 될 만큼 불필요한 장면이었고요. 급하게 편집으로 도려내진 시간을 어거지로 채우기 위한 원래는 버려졌을 장면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경수가 숨겨진 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 장면이 신기하기는 했는데 와 대단하다라고 보다가 무슨 인간 승리의 드라마처럼 연출한 방송을 보니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간 숨겨진 미션이었다면 스티커만 따다닥 보여줬어도 될 일인데 제작진 혼자 신나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 시간을 끌어야 했는지 몰라도 그 편집 방향 때문에 오히려 경수의 낯설 역사상 꽤나 대단한 업적이 가려진 듯 합니다. 그래도 예고에서 보여진 달리기 장면은 재미있게 봤어요. 가장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에 있는 순자와 영숙이 1, 2등을 다투다가 영숙이 혼자 스텝 꼬여서 넘어졌고 순자가 잠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결국 1등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미션이 끝난 후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넘어져서 순자에게 1등을 놓친 영숙에게 옥순, 정희 이 일당들은 진정한 1등은 너라며 너무 아까웠다고 추켜 세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뭐 순자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항상 누군가의 말에 혹하는 영숙은 그 말들에 뽕이 차올라서 본인이 넘어진 그 장면 자체를 굉장히 드라마틱한 서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흥분 상태로 경쟁심을 불태우고 억울함을 느끼는 영숙의 심리를 옥수는 모를 리가 없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패배한 영숙이 더 경쟁심을 활활 불태우도록 1등을 빼앗아간 순자를 향한 억울한 마음이 증폭되도록 영숙은 손에 난 상처를 보며 영광의 상처라고 말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 상황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끼는 지경에 이릅니다. 영숙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다가 쓰러진 주인공, 사실상 1등한 사람이 나, 억울하게 결과만 뒤집힌 것 같은 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숙은 목적보다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지도 없는 임장처럼 시험 범위 모르는 채로 시험 공부 열심히만 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임장하며 돌아다니는 나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느낌이라고. 그 지역 부동산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보다도 그 먼 거리의 창원까지 기차 타고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멋진 거예요. 그런 결이 여기서도 보여요. 1등이 목표였지만 그 자체보다도 죽어라 뛰다가 넘어지고 상처까지 얻은 그 비장한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행위를 했다는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는 굉장히 벅찬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 봐. 영광의 상처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멋있어. 나는 솔로에 와서 내가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내가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뛰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안타깝게 졌는지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죠. 목적지 없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셈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럴 때 있어요. 학교에서 넘어져 작은 상처가 났는데 바로 응급처치도 했고 그게 시간이 꽤 지나서 아픔도 잦아들었는데도 엄마를 보면 이제 막 다친 것처럼 상처를 보여주며 아픈 척을 합니다. 운동회에서 열심히 뛰다가 발을 살짝 접질렸는데 그 후로도 잘 뛰어놀다가 집에 와서 엄마를 보면 다시 쩔뚝거리며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호들갑을 떨며 재연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이제 꽤나 괜찮아졌다는 걸 알면서도 놀라며 상처에 약 발라주고 걱정해주고 열심히 했으니 멋진 거라고 영광의 상처라고 다독이며 칭찬해 줍니다. 영숙은 경수를 보더니 상처가 아프다며 보여주고 마치 방금 전에 막 달리기를 마친 것처럼 갑자기 헉헉 숨을 헐떡이며 어지럽다고도 하죠. 경수에게 그 열심히 했던 나의 행위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본인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멋진 나를 봐. 너무나 멋지지 않아? 내가 얼마나 숨이 찼고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봐. 사람들이 다들 순자가 아니라 내가 1등이래. 상처를 내 노력에 대한 영광처럼 강조하고 사실상 1등은 나라고 의미부여하며 순자의 승리를 폄하하고 그 어이없는 영광에 취해 마치 승리를 한 것만 같은 벅찬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경수가 오니까 다시 힘들었던 상태를 재현하는 흐름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나 되게 열심히 했고 진짜 대단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알아줘. 아이가 엄마 오기 전까지 아무렇지 않다가 엄마가 와서 나를 보면 그제서야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근데 그거야 순수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은 감정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상황을 재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유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이거든요.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한 어린아이의 재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는 솔로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장면, 내가 누군가의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는 사람, 옥순입니다. 이 말의 옥순이 일부러는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만 방송을 탔는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숙에게 이 말이 나오기 전후 많은 대화가 오갔고 영숙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어떤 악마라고 해도 이 말의 맥락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방에서 이미 순자는 반칙을 써서 남자를 묶어두며 동료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비열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옥순이 순자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운 장본인인데요. 순자의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말해서 꼴보기 싫어 했었죠. 떡국을 끓여준 것도 앞장서서 다수의 밥을 챙겨준 고마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수를 붙잡으려는 편법을 쓰는 거라 해석하며 순자를 그런 사람이라 낙인 찍어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본인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기준도 사실상 불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면 그런가? 그런가 보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광수가 영철이 좋은 사람이고 너에게 진심인 것 같더라. 그 한마디 말에 내 마음은 영철이었나 봐. 유레카를 외치며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근데 옥순의 관찰 결과 순자가 반칙을 자행하며 경수를 묶어두는 사람이라고 하니 와, 순자는 정말 나의 기회를 빼앗는 나쁜 사람이구나. 안 그래도 경쟁 구도에 있는 눈의 가시이자 나의 득실에 회방을 놓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면까지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순자는 바로 악인으로 분류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내 입장만을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내 편까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영숙도 더 이상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서 내가 완전히 우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영숙이 경수, 순자와 2대1 데이트를 다녀오자마자 나는 말을 거의 못했다고 하면서 마치 순자가 이번에도 경수를 선점하고 독차지하며 기회를 빼앗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순간부터는 영숙이 순자를 신경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리도록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3명이 뭉치게 된 계기는 영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에서 잠깐 문을 닫으라고 하며 순자 이야기를 꺼낸 그 시점. 중립의 위치에 있는 정숙의 심경도 은근히 떠보며 누구의 편인지 알아보려고 했었고요. 정숙이 순자가 아니라 내 편인 정의가 불편하다는 말을 하니까 관심을 딱 끊는 모습도 봤었죠. 근데 보통 이쯤 되면 영숙이 엄청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게 참 묘하고 기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를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영숙이 타인의 감정을 아예 마음으로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광수의 마음에도 영철의 마음에도 순자의 마음에도 상처를 줬지만 그 사실조차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숙이 병원에 실려간 순자를 보며 무섭다라고 하는데 저는 영숙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순간에도 본인 시각으로 순자는 나를 이기려고 아픈 척 연기를 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본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위축되는 과정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옥수는 편집이 많이 돼서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순자가 그렇게까지 된 이유를 알았을 것 같거든요. 알았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우리들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은근한 승리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숙은 그런 흐름을 캐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사고 회로대로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캐고 나에게 유리한 정보는 흘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감정은 퍼뜨리며 확인받을 뿐이에요. 나의 관심사, 내게 필요한 정보, 나의 승패, 나의 득과 실, 오직 순간순간 눈앞에 이것만을 보고 그 방향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과정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이라는 것이 완벽히 빠져 있어요.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지, 본인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을 못해요. 목표 지향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영숙 머릿속은 지금 순자는 옥순이 말한 대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는 비열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넘어진 틈에 약삭 빠르게 결승점을 지나 나의 1등을 빼앗아가 버렸지. 그 1등은 원래 내 건데, 내가 멋지게 역전도 했는데, 내가 이길 뻔 했는데, 사람들도 다 내가 멋지다고 하고 사실상의 1등은 제가 아니라 나라고 인정했어. 경수에게 나의 피나는 노력과 아쉽게 빼앗긴 성취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 비열한 순자가 지금은 경수의 슈퍼데이트권을 자기한테 쓰게 하려고 눈물 작전을 쓰네. 그러니까 무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경수의 뉘앙스도 파악을 못해요. 경수가 나중에 얘기하자는 식의 반응을 보여도 순자가 구급차에 실려간 이후에도 아직도 아픈 내 손바닥의 상처, 내가 아쉽게 놓친 1등, 사람들의 인정,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고려는 결여된 채 무섭도록 내 안에만, 내 서사에만 갇혀 있어요. 이미 자기 안에서 순자는 나를 방해한 사람, 내 1등을 비겁하게 빼앗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어쩌면 내 다리를 걸었는지도 몰라. 그런 느낌이 들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정말 이 정도면 이걸 보는 시청자들에게 폭력에 가깝습니다. 옥순과 영숙의 결정적인 차이는 옥순은 지금 순자의 심리 상태를 뻔히 알고 있다는 거고 영숙은 본인 때문인지도 모르는 채로 본인의 서사에 매몰된 채로 순자를 악인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채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숙 머릿속에 오직 순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드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막고 반칙으로 제끼려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시야에 매몰돼 있으니까 어찌 보면 더 위험하고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순자가 위경련을 일으키기까지 정말 정신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잔인한 장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순자는 분명 슈퍼 데이트권 미션 당시만 해도 영숙이 넘어져서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데이트권을 땄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방으로 들어와 어두운 문 뒤에 숨어 숨죽여 눈물을 흘릴 정도의 상태가 되기까지 방송으로 볼 때 그 감정선이 연결이 안 돼요. 시간이 꽤 지난 걸로 보이는 게 침대에 영자는 이미 씻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도 안 켜고 꾹꾹 눌러서 소리 없이 울었던 거고요. 순자가 나중에 그들의 방에서 경수와 대화할 때 경수가 누우라고 하니까 손살에 치면서 내 자리 아니라고 눕기 싫다고 했잖아요. 거의 환멸에 가까운 몸짓과 표정이었습니다. 소설을 써보자면 영숙은 누가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런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가 억울한 거다. 순자 쪽이 정정당당하지 못했던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이 됐으니 뇌피셜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숙이 나 누구 발에 걸린 것 같다라는 그 말과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거든요. 뭐 어떤 서사가 있든 굳이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맥락이 어색한 부분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 맥락이 빠져버리면 정말 현실에서 그렇듯 피해자인 순자만 예민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방송이 있기 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항상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고통받으며 끝나는 이 서글픈 현실. 이렇게 방송을 본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에 제가 방송을 평소처럼 정성껏 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이야기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마음이 추스러지면 그때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 출연자들의 개인 SNS나 직장에까지 영향이 가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방송을 보며 많이 분노했고 과몰입해서 어제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또 저는 이렇게 방송에 대한 공개적인 비평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방송 캐릭터로서의 비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비춰진 캐릭터의 모습을 두고 시청자로서 생각을 말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시청자의 권리는 거기까지인 거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넘어서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부터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